이런 일이 다 얘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진짜 깝깝하고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거 여기 팬들 솔직한 얘기로 좀 안 됐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왜냐면 지금 주마다 한 감독씩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래 주마다. 주마다요 폰테, 진짜. 폰세카 지금 그 다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여름 동안 새 감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팀을 꾸리게 될까 이거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토트넘 팬분들은 조이치의 축구 감독 지금 몇 권 책을 쓰셔도 돼요. 그래. 감독 한 명 한 명 인물 사전을 읽고 계시잖아. 그거에 대한 이제 보통 새로운 감독이 온다 그러면 이 감독 장단점은 뭐지? 이 감독이 오면 지금 있는 스쿼드에서는 누구를 좀 쓰고 누구를 버릴까? 누구를 영입해 올까? 어느 정도 성적이 될까? 원래 우리도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든단 그쵸. 말이야. 근데 지금 매주 이걸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영상이 콘테로 5개였다가 그다음 폰세카로 3개였거든요. 근데 가투소는 이제 인물도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좀 더 근데 몰라요. 폰세카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가투소 얘기가 이미 나왔잖아. 네. 가투소는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러다 또 바뀔지 모르겠어. 그렇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야 어쨌거나 지금 모양새로 봤을 때는 파울로 폰세카는 쫑이고요. 네. 그 다음 감독을 새로 선임을 이제 선임이 아니지. 이거 뭐 된 적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다른 감독 후보군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제나로 가투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폰세카와 쫑된 그 과정이 영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되면 예. 토트넘 팬분들은 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야 우리 팀이지만 진짜 왜 이렇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토트넘 골수 팬분들은 이미 다 새벽 내 이거 뉴스를 팔로잉하면서 빡이 쳐 계셨겠지만 네. 새벽에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상황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네네.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폰세카는 토트넘 감독직 부임을 하는 걸로 2 플러스 1 옵션이 달려있는 2 플러스 1년의 계약으로 구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폰세카는 다음 주에 토트넘 감독으로 임명될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분이 우크라이나에 계시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랑. 네, 마지막 이제 감독직 부임하기 전에 휴가를 간 거죠. 그래서 휴가 가서 마음을 다잡고 영국으로 가서 감독직에 딱 부임하겠다. 이 플랜을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제 쉬러 가면 뭐 구상도 좀 하고 좀 마음과 몸과 휴식.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고생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고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그리고 토트넘 부임 전에 여러 가지 코칭 스태프의 변화도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아마 본인의 사단과 약간 좀 100% 가는 느낌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비 문제가 있어서 예. 구단에서 코치를 선임할 거라는 얘기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었죠. 그래서 이 폰세카는 당연히 토트넘 감독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영국 내에서 이제 비자까지 심사 중이었었고 이적과 시즌 계획에 대해서도 토트넘 디렉터인 파라티치와 이미 얘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아내랑 딱 휴가를 갔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죠. 여보 고생했어. 그러면서 힘들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또 잘 되겠지 우크라이나 때처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집은 어디를 볼까? 그러면서 그죠. 이제 직방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런던 여기가 네. 좋긴 좋아. 예. 그래서 여기 전세가 어떻고.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얘기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음식 거기 어떡하지?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다른 데서 뭐 음식 우리 또 뭐 저기 뭐 요기요 이런 데 시켜 먹으면 되겠지. 배민이나 아니면 쿠팡이치도 있대.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럼 이제 구상도 했을 거 아니야. 런던 라이프. 베르바인 네. 이 새끼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쵸. 수비 존나 사와야 되는데 돈은 좀 안 준다 그러고 이런 생각을 손흥민 잡아야 되는데. 그래 네. 손흥민 하고 뭐 레기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막 그래도 한 15골씩 뽑아주고 케인을 잡아야 되는데 따로 문자를 하나 남겨놓을까 그러면서 카톡에다 딱 케인 창 열어놓은 다음에 쓸까 말까 형은 아닌데 이러면서 케인아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였을 거란 말이야. 물론 수비 고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성향상. 네. 수비 고민 그래, 안 그럴 수도 하고 있겠지. 공격 미드필드 고민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휴가 가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쉬고 그죠. 막 그런 다음에 할 거 한 다음에 이제 밤에서 혼자서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트로피 먼저 따면 뭐부터 들까? 그래. 이런 거 하면서. 가서 네. 불런던더비 가면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하고. 그죠. 토트넘 경기장 예쁘다던데 막 이렇게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여기서도 얘기가 나온 게 이 집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브루노 안드라데의 정보인데 폰세카는 영국에서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었다. 아니 거의 확정적이었으니까 집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훈련장이랑 가까울까? 나는 구장이랑 좀 먼 데가 좋은데 막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다음 주에 부임을 한다고 본인은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이 집을 알아보는 과정도 끝자락이었을 거라고 추정은 돼요.
폰세카의 아내가 네. 또 인스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 이 아내분이 이제 18살 연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 몇 살이죠? 근데 폰세카가 제법 멋있고 잘생기고 중후한 멋이 있죠. 파울로 폰세카 73년생이에요. 네. 18살 차이죠? 그럼 91년생입니다. 그럼 명섭이랑 동갑이야. 와 그러네. 명섭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오네요. 예, 네. 어쨌든 네. 덕현형보다 한 살 동생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저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본 제목으로 봐서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아내분이 18살 연하라고 하고 우리나라 커뮤니티에도 이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굉장히 이쁘시고 어허. 18살의 연하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아마 대부분의 축구 팬분들 여론이 뒤집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쨌든 이 아내분께서 인스타에 글을 쓰셨어요. 영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중요한 시기다. 또 한 번의 이별을 해야 하는 건 슬프지만 아마도 로마와의 이별. 인생의 새 페이지가 시작된다는 사실은 나를 매우 기대하게 만든다. 그래 이제 아내도 같이 넘어갈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두 부부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제 런던에서 어떻게 지낼지, 내 새 직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게 됩니다. 그 피오렌티나 감독이 가투소로 합의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상 하다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빠그라졌더라고. 22일 만에. 네. 22일 만에 가투소는 피오렌티나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토트넘은 목요일 날 피오렌티나를 나온 가투소 영입을 우선하기로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폰세카한테 미안하지만 감독직 부임이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존나 어이없는 상황이야 사실. 그렇죠. 다 그려나가고 이미 어. 어떻게 이적 시장 플랜을 가져갈지도 얘기를 다 해놨고 네. 감독직에 부임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런던에서 어떻게 지낼지 또 와이프분한테 우리 이렇게 런던에서 같이 생활하자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고 거의 마지막 준비를 다 마쳐진 상태인데 갑자기 들려오는 전화 한 통에 감독직 부임이 물 건너갔구나. 이걸 늦게 접하게 된 거죠. 아니 이게 그런 거 있어요. 모든 그 계약이라는 게 여기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이를테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콘테와 토트넘 이렇게 된 그거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걸리는 게 있어서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거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이미. 구두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계속 쓰자. 그리고 딱 끝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미안하면 뭐 어떻게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투소 감독이 지금 여러 가지 뉘앙스로 봤을 때 가투소가? 잠깐만 기다려봐. 야야야 그 폰세카한테 전화해라 안 된다고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결국 가투소도 지금 당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 감독직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전혀. 근데 결국 폰세카는 부임이 어렵게 됐다라는 연락만 통보받았으니까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세금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후의 보도들을 보면 이 얘기는 사실상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맨로를 비롯한 기자들은 재정 문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폰세카와 토트넘이 갑자기 결렬이 된 거는 이렇게 통보가 된 거는 재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지금 여론은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폰세카와 코칭 스태프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라고도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이미 흐름 자체가 가투소가 피오렌티나에서 풀린과 동시에 바로 나오게 된 보도들을 보면 파라티치가 가투소를 선호한다 라고 하면서 가투소와 토트넘의 링크가 갑작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폰세카와의 연결 가능성은 딱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가투소가 피오렌티나에서 벗어나게 된 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파라티치라는 새로운 이탈리아 출신의 어떤 디렉터가 오면서 네. 이탈리아 쪽 감독, 이탈리아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들이랑 링크가 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더 좋은 감독이라는 어떤 판단이 선다면 우리가 상도라는 게 있겠지만 네. 긴 미래를 봤을 때 이러한 선택들이 뭐 이 세상에 축구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의 합의되기 직전에 빠그라지는 게 우리가 이적도 그렇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우리가 이직이라는 것도 네. 우리도 가기 직전에 빠그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그림새는 아닌 것 같은데다가 그렇죠. 이따가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폰세카나 가투소나 그러니까 가투소라는 감독이 확연하게 우위에 있나? 물론 기록적으로만 봤을 때는 폰세카보다 가투소가 저는 보여준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어쨌든
혼란스럽다. 네. 게다가 결국 지금 토트넘 감독들의 이 사과를 정리해 보잖아요. 되게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 이미 진작에 감독 선임을 해서 새 시즌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또 스쿼드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케인의 거치는 어떻게 할지 다 정리를 해놓고 남아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감독직이 누가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1바 얘기했었던 게 나겔스만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나겔스만 나겔스만. 바이언 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지 플리크 독일 갔습니다. 세 번째, 로저스와 관련된 인물들이 브렌단 있었죠. 로저스 있었죠. 네, 브렌던 로저스 레스터의 자유를 희망하면서 거절. 그다음에 에릭 터너. 네, 터나의 경우는 이 아약스의 연장 계약 옵션이 발동이 되면서 어쨌든 아약스에 남는 쪽. 네, 그래서 링크가 일단 빠그라졌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됐었던 게 사실 이게 실질적인 감독 링크였다고 봐요. 콘테. 네, 안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적과 선수단 구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폰세카 거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안 됐죠. 네, 갑자기 토트넘이 야, 바로 입장을 바꿔서 폰세카의 부임을 취소시켰죠. 야,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유력 기자들도 멘붕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엘라스티오 골드나 다들 리알 토마스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접하는 소식이 주마다 바뀌고 있으니까 기자들도 휘둘릴 수밖에 없을 뿐더러 네. 이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팬들도 주마다 우리 팀에 오는 감독이 그때그때 인물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휘둘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덧 지금 토트넘과 유력하게 얘기 나온 감독들만 해도 이번 가투소가 벌써 7번째나 된다. 한 시즌, 이 한 시기 동안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주 진짜 가까웠던 감독은 저는 콘테 폰세카 둘이었다고 봐요. 근데 네. 그 이전에 링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위에 있는 감독들이 본인들의 1순위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이 감독으로 간다. 그래서 아니면 이런 팀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랑 간다가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찔러보는 것 같아. 오, 이렇게 막.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네. 라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 관련 네. 유력 기자들이 지금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리알 토마스는 포체티노를 경질한 선택은 토트넘에게 최악의 결정이 됐다. 이젠 무리뉴 경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포체티노 경질한 것도 결국엔 무리뉴가 별로였고 무리뉴 네. 경질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나는 포체티노도 경질할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무리뉴도 이 뭐 지금 와서야 결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리뉴 토트넘도 나는 결국엔 오래 못 갈 거였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다만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게 지금 답답할 노릇인 거지. 게다가 리알 토마스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경질한 이후에 상황을 잘 수습해서 그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행보가 네, 포체티노 경질 이후에는 청사진을 그리지 못했고 이번에 무리뉴 경질 이후에도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게 리알 토마스의 얘기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네. 싶고 알레스테어 고이드의 경우는 폰세카와 함께한 플랜은 구체적으로 보였다. 이제 약간 상상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도 많이 그렸고. 하지만 가투소와 그릴 수 있는 플랜은 어떤 게 있는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유력한 기자들이 보기에도 토트넘의 구단이 가지고 있는 감독 선임에 대한 행보가 너무 중구난방식이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폰세카가 지금 피오렌티나 감독직에 링크가 되고 있어요. 에? 그러면 연쇄 이동이야. 네. 무리뉴가 토트넘에서 로마 가고 폰세카가 로마에서 결국엔 피오렌티나로 그렇죠. 가고 피오렌티나에서 가투소가 가투소가 어쨌든 선임 됐었으니까 네, 토트넘으로 갈 수도 가면 있고. 뭐한 짓이야 그러면 이게. 감독직 삼각스왑들. 네.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거 뭐 좀 이상해요. 그렇죠. 네. 자, 어쨌거나 폰세카는 지금 완전 물 건너간 분위기고 그 다음 감독으로 유력하게 떠오른 거는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매번 바뀌니까. 자, 그러면 가투소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